자, 8장에 유효성 검사 JSP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입력하고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이제 서버 페이지에 이제 JSP 페이지죠. 전달이 돼서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소스 코드를 보면요, 그 이 유효성 검사하는 부분 쪽에 코드를 그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배우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실제 이제 그 코드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로 유효성 검사는 서버 단보다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서 서브밋 버튼을 누를 때 그때 입력 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올바른 데이터인지 검사를 쫙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올바른 데이터가 맞다 하면 서밋 동작을 계속 실행을 시키고, 만약에 유선 검사를 하다가 유선 검사에서 야 이거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인데 라고 하면 서밋 버튼을 눌렀더라도 서밋이라는 동작을 막아버립니다. 중지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코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선 검사 파트에 일단 유효성 검사 개요하고요. 자, 기본 유효성 검사. 우리 HTML5에서는 유효성 검사하는 기능들을 일부분 이제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유효성 검사를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자, 기존의 유효성 검사는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로 다 작성을 해야 됐지만 많은 내용을 유효성 검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많은 내용을 지원하지만 전부 다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기타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은 개발자가 유효성 검사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 쪽에 뭐 데이터 형식 유효성 검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보여드리고요. 상품 등록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상품 정보만 입력받아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업로드 하기 전에 유효성 검사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 개념, 유효성 검사를 위해 핸들러 함수,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상품 등록 데이터 이제 검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에 보면 빼곡하게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유효성 검사, 밸리데이션. 우리 말로는 그냥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밸리데이션. 자, 그래서 요 유효성 검사가 무엇이냐? 자, 사용자가 폼 페이지에서 자, 입력한 데이터 값이 자,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특정 규칙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 그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고 서버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예요. 그러면 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자, 이 데이터는 틀렸으니 다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클라이언트가 폼에다가 데이터 또 입력을 하고요. 또 서브밋 하는 거예요. 자, 서브밋 했는데 또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서 서버가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틀렸네. 그래서 또 클라이언트 쪽으로 자, 유효성 검사 해보니까 또 틀렸네요. 또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폼 입력을 서버로 바로 유효성 검사하지 않고 전송을 했을 때는 이 서버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 처리를 서버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자가 예를 들어서 10,000명, 20,000명, 뭐 100,000명 늘어나면 이런 유효성 검사를 서버가 다 처리해야 되죠. 그만큼 이제 서버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클라이언트도 컴퓨터인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잖아요. 뭐 유선 검사쯤이야, 그죠? 자기 거 자기 검사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10만 명, 20만 명 되는 접속자를 서버에 유선 검사하도록 시켜버리면 서버가 원래 이 서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료가 틀린지 안 틀린지 그거 확인한다고 서버 파워를 CPU 파워를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유선 검사는 자 서버로 서밋 버튼을 탁 눌렀을 때 바로 보내지 말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인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입력이 안 됐거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필수 입력인데 필수 입력을 하지 않았거나 데이터 형식이 틀렸거나 범위가 틀렸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서밋 동작을 중지해버리고 자 이 창에 입력된 데이터가 틀렸으니 다시 입력해 주세요. 혹은 자 이 내용은 필수 입력이오니 뭐 입력을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띄워서 알맞은 데이터를 채워서 서밋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프로그램 그 일단 이제 성격이 따라서 어떤 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유선 검사를 하고요. 서버에도 한 번 더 유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좀 특수한 이제 그런 이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유선 검사, 자 사용자가 자 홈페이지, 자 요 용어는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HTML 폼 태그 와 폼 태그 하위 태그 사용해서 양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홈페이지라고 그랬죠. 자, 홈페이지에 입력한 데이터 값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자 특정 규칙에 맞게 입력되는지 여기서 이제 특정 규칙은 올바른 데이터인지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자가 실수로 요요하지 않은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홈페이지로 되돌려 사용자에게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선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처리를 해주는 걸 유선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트에서 유선 검사하는 예를 보면 자 홈페이지에 자 나이를 입력할 때 숫자를 인식하는 검사. 자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했는데 숫자 코드가 아니야. 그런 경우. 이제 회원 가입 시에 아이디 중복 검사. 이것도 유선 검사입니다. 자 중복된 아이디는 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처럼. 그래서 중복된 아이디를 회원 가입 때 입력을 했으면 자, 이 아이디는 자, 중복된 아이디입니다. 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띄워줘야 되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로 등록하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인증 시에 자, 아이디 비밀번호 검사. 이것도 유선 검사라고 보면 되죠. 아이디. 그 다음에 IP 패킷 검사 뭐 등 있는데 자 아래쪽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선 검사가 필요한 이유 검사 항목이 있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폼 데이터의 유선 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보안 공격, 잘못된 데이터, 사용자의 실수로 예상 가능한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유선 검사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사용자 폼 데이터를 입력해도 홈페이지의 동일한 입력 양식과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입력 양식이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유선 검사 자 항목이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면 자 점으로 해가지고요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면 입력 데이터가 널인지 확인하는 유선 검사. 자 입력 데이터가 널인지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 예를 들어서 필수 입력이죠. 자 필수 입력이라고 보통 이제 태그에는 required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필수로 입력됐는지 없는지 안 됐는지 유선 검사를 HTML5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이 입력이 안 됐으면 입력해라라고 띄워주는 거죠. 날짜와 이메일을 입력할 때 형식이 맞지 않은 경우, 자 우리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 그 메일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 텍스트 입력 상자처럼 생겼지만 실제 이제 메일 주소 형식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URL 우리 이제 인터넷 주소 그 이제 형식이 맞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체크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할 때 숫자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제한 길이를 초과했는지, 뭐 글자 수라든지, 그죠? 이런 거. 글자 수가 너무, 원래 자릿수가 한 8자리에서 12자리 들어와야 되는데 뭐 8자리 미만으로 들어왔다든지, 안 그러면 12자를 초과했다든지, 이제 글자 수 이런 것도 이제 유선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범위도 마찬가지죠. 나이라고 얘기하면 나이로 올 수 있는 게 0살에서 해서 뭐 200살, 예를 들어서 뭐 200살 기네스북에 올라간 200살까지 있다 치고요, 그죠? 그러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뭐 1000살, 10,000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범위에 다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유선 검사. 로그인 인증 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유선 검사. 회원 가입 시에 아이디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자, 이런 것들을 다 유선 검사로 간다. 그래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입력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바른 데이터인지,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 사용자에게 알려줘서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이게 유효성 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뒤에 유효성 검사를 위해 핸들러 함수라고 있는데, 핸들러, 핸들, 우리 뭐 자동차 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 자동차 뭐 운전하듯이 이 함수에 실제 이제 이 유성 이제 검사를 위한 그런 이제 처리 코드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핸들러 함수가 뭐냐? 핸들러 함수라는 거는 폼 페이지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폼에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폼에는 서밋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을 클릭한 경우에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매핑하는 메소드다. 요거는 이제 서밋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이제 코드들을 미리 이제 메소드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위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유효성 검사 코드는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예제를 구글링 조금만 하시면 다 나와요. 자바스크립트 유효성 검사 코드 하면요, 그리고 그 필드별로 해서 제목 있잖아요. 제목 넣고 유효성 검사하기 예제 찌면,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에는 어떻게 유효성 검사로 HTML5가 안 나왔을 때는 개발자가 다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미 인터넷에 쌓일 대로 쌓여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만 하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 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 객체 가져와서 쓰는 거 있죠,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jQuery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의 유효성 검사를 처리하므로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서버에 과부하준다. 자바스크립트는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 폼으로 만든 그 양식 안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폼페이지에 입력한 데이터 값이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특정 규칙에 맞게 입력되는지 검사한다.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면, 검색을 해서요, 서밋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요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서밋 하기 전에 요렇게 데이터가 얼보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입력된 데이터가 유선 검사를 통과하면 자 이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이 됐으면 서버로 서밋을 해줍니다. 자 이거죠. 자 자동차가 검문소를 딱 지나가는데요. 자 자동차가 출발해가지고 쫙 가고 있어요. 자 검문소 앞에서요. 잠시 검문이겠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이미 목적지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서밋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체크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검사하죠, 그죠? 유선 검사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앉아서 운전하는지. 그래서 별로 이상이 없으면 가던 길 계속 가십시오 하고 딱 보내줍니다, 그죠? 그런데 앉은 사람이 해롱해롱거리고, 그죠? 음주운전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 못 가게 막아버리죠, 그죠? 그죠? 자, 그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요게 웹 프로그램 할 때 요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입력된 데이터가 유선 검사를 통과하면 서버로 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서버로 전송을 취소한다겠죠. 서브밋 버튼을 원래 누르면 서브밋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밋 하기 전에 유선 검사를 하고, 유선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오류가 있으면 서브밋 동작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소스를 보시면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잘 해놔셔야 돼요. 소스 코드를 유형 A, 유형 B, 유형 C 해서 봐놓으셔야 돼요. 자, 입력된 데이터가 유선 검사를 통과하면 서버로 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버 전송을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자, 유선 검사. 자, 그러면 유선 검사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절차로 이렇게 유선 검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1번, 2번, 3번에서 요 소스 코드 아래 나오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 때 HTML,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자, 핸들러 함수, 처리하는 함수. 쉽게 얘기해서 유선 검사를 처리하는 함수. 만드는 과정에서 자,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 값이 서브밋인. 자,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이 서브밋이면 서브밋 버튼이죠. 그죠? 자, 요 버튼을 onClick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설정, 또는 onClick이라는 게 클릭이 됐나 안 된다 확인하는 거죠. 이벤트 우리가 요 onClick이라는 건 앞에서 사용해 봤는데, 이게 버튼을 만들 때 기능 없는 버튼을 만들어 두고요. 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그 센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센서. 자, 우리가 이제 화재 난 거를 감지하려고 그러면 화재 센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센서 역할, 클릭한 거를 감지할 수 있는 onClick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요 핸들러 함수를 이용해서 자, 펑션, 폼 태그에 onSubmit 속성, 요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폼 태그에 onSubmit 속성 값을 설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 요거는 오타네요. 요거 이제 스크립트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 여는 태그 닫는 태그입니다. 요거 지금 빠졌습니다. 스크립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내에 핸들러 함수를 작성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작성할 때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내부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만들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작성을 하고요. 외부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js라고 만들어 놓고 땡겼을 때는 스크립트 시작 태그에 src 속성 사용해서 땡겼습니다. 그죠? 자, 스크립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자, 요 구문은 JSP 페이지의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다. 원래 스크립트 태그가 헤더에 와도 되고 바디에 와도 됩니다. 그죠? 스크립트 태그는 헤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바디 태그 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JS 페이지도 어디에 와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자, 폼 페이지에서 자, 입력된 데이터 값을 핸들 함수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 폼 태그의 네임 속성 또는 폼 여기 복수형이죠. 예, 폼 객체를 이용을 하면 된다. 예. 자, 여기 좀 약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자바 하시는 그 레벨이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코드 보시면. 자, 폼 태그의 네임 속성을 이용해서 폼 페이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핸들 함수로 가져올 수도 있고 폼스라는 객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 폼스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폼스 객체는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랭스 속성으로 크기를 알 수 있고 배열 값인 인덱스는 폼스 태그가 나타내는 순서로 0부터 시작한다. 자, 이거 배열 얘기죠. 배열 개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코드를 이렇게 보면 자, 스크립트 태그가 이렇게 나오고 폼 태그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전체 소스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자, 형식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래서 폼 태그 안에 자, 여기 이제 입력 양식이고요. 자,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면 핸들러 함수라고 해서 on 클릭 이벤트 핸들러 사용해서 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할 함수를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미리 이렇게 펑션 해서 함수 이름 주고요.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서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요 함수를 호출을 해서 document.form 이름 우리가 document.write는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할 때 내용 출력할 때 사용해 보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돔 계층 구조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트리 구조, 돔 계층 구조 앞에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 계층 구조 형식에 맞도록 자, 우리가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면 누구 밑에 누구 있고 누구 밑에 우리 회사 같으면 사장님 밑에 뭐 부장이 밑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과장 있고 과장 밑에 뭐 차장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돔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HTML 만드실 때 자바스크립트는 HTML 태그를요 객체로 본다고 그랬죠. 엘리먼트 요소 뭐 객체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들을 접근을 할 때 document.form 이름 요 폼이 가지고 있는 하위 객체 뭐 태그로 따지면 폼 하위 태그죠. 폼 태그 안에 있는 태그들. 자, 그거를 이제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네임이라는 속성 쓰셨습니다, 그죠? 이게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될 때 그 요청 파라메터 명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도움 구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특정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 객체를 접근할 때 그 객체 이름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런 방식, 요런 이제 방식으로 도움 이름 계층 구조로 이렇게 객체 하위 객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 이제 계층 구조 이용해서 그래서 document.form 이름 폼 안에 있는 뭐 입력 상자 이름 value 하면 입력 상자의 값을 꺼내서 자바스크립트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다음 뭐 하면 돼요? 요 값을 if문 같은 거 사용해서 자, 이 str 값이 1부터 100 사이 값인가 뭐 큰가 작은가 조건을 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규칙에 맞는지 체크를 해서 맞으면 정상적으로 유선 검사 됐다고 사인 보내서 처리해 주면 되고 틀리면은 서밋 동작을 하지 않도록 중간에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흐름을 유선 검사하는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코드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실행 결과 한번 보세요. 이름에서 홍길순이 있습니다. 자, 전송 누르면 이름은 홍길순입니다. 확인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거는 유선 검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 입력 상자에 입력된 거 체크만 해준 거예요. 확인해서 얼럿 창에다가 이제 출력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보면 자, 폼 태그 안에 자, 텍스트 입력 상자가 있고요. 네임 속성 값이 네임입니다. 그리고 서밋 버튼 전송이라는 캡션을 가지는 서밋 버튼이 있고요. 자, 이거 이제 클릭했을 때 체크 폼을 호출합니다. 자, on 클릭 이벤트 핸들러 사용해서
요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체크 폼이라는 위에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자, 우리 HTML5에서는요. 타입은 해서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이거 안 넣어 주셔도 돼요. HTML5에서는 웬만하면 간소화할 수 있는 간소화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예, 요 부분은 예, 속성 뭐 타입은 예전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했는데 다른 스크립트 종류도 사실 많거든요. 다른 스크립트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ECMA 스크립트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바스크립트 쓰기 때문에 요 타입 속성은 안 써도 돼요. 예. 똑같습니다. 실행되는 거는.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하면 함수가 이렇게 호출돼서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 자리에 유연성 검사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게 숫자가 들어왔는지 문자가 들어왔는지 값이 입력 안 됐는지 값이 입력돼 있는지 글자 수가 몇 개인지 그죠? 예. 요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예, 검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간단한 요거는 유연성 검사 완성한 건 아니고 예, 요런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소스 코드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예. 자, 폼에 이렇게 보시면 자, 폼에 네임 값을 줬어요. 로그인 폼이라고 자, 폼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폼 태그, 폼 요소, 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죠? 폼 엘리먼트의 이름을 네임 속성 값을 로그인 폼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요 폼 안에는 자, 양식이 자, 텍스트 입력 상자. 그다음에 패스워드 입력 상자.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텍스트 입력 상자는 예, 네임 속성 값이 id. 예, 패스워드 입력 상자는 네임 속성 값이 passwd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 요 요즘 검사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onClick은 한 다음에 자, onClick 자, 이 버튼을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체크 폼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체크폼이라는 함수 호출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자, 위에 보시면 이미 스크립트 태그 안에 헤더 쪽에 선언을 해놨습니다. 체크폼이라는 함수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호출을 합니다. 자, 이 버튼을 서브밋 버튼 누르면 이쪽에 호출이 돼서 자, alert 해서 id 한 다음에 자, 여기 폼에 입력된 id 값을 접근해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get element by id라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id 값이나 태그 값이나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id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요렇게 자, 계층 구조 형태로 예. 자, 다큐먼트 객체가 뭐예요? 요 브라우저 예. 자, 제일 상단에 다큐먼트 객체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 자, 요 문서가 다큐먼트 객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자, 요 바디 안에 자, 뭐가 있습니까? 폼 태그가 있죠. 근데 이 폼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인 폼이죠. 그러면 다큐먼트 객체 바디 안에 다큐먼트 안에 점 하위에 로그인 폼 요게 폼 엘리먼트 요소의 네임 속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객체의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큐먼트 객체 아래에 있는 로그인 폼으로 가서 요 로그인 폼에 자, 안에 이제 보시면 또 예, id라는 네임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id에서 입력 텍스트 입력 상자죠. 네임 값이 id입니다. 그죠? 자, 다큐먼트 객체 밑에 있는 점 로그인 폼 객체 밑에 있는 점 id 객체를 가라. 자, id 객체 점 나왔죠? 자, 마지막에 자, 이렇게 객체 이름 점 한 다음에 밸류가 있는데 보통 마지막 객체 다음에 점 마지막 점 뒤에는요 속성이나 우리 자바의 필드 자, 객체 이름 점 필드 그죠? 혹은 객체 이름 점 메소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밸류 속을로 없잖아요. 이거 뭐예요? 속성이죠. 속성. 누구의 속성입니까? 요 id 입력 상자의 밸류 속성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 상자에 어떤 글자를 입력하면 요 글자를 밸류라는 속성이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뭐예요? 그러니까 다큐먼트 객체 밑에 로그인 폼 안에 있는
id 요 입력 상자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열 id하고 실제 여기 입력한 값하고 문자를 연결해서 언어창에 띄우게 된다. 자, 근데 언어창에 요 id만 띄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봤으니까 패스워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패스워드 일단 다큐멘트 객체 아래에 자, 폼 이름 뭡니까? 로그인 폼이죠. 다큐멘트 점 로그인 점 그다음에 자, 로그인에 패스워드 접근하려면 패스워드 네임 속성값 뭡니까? 자, 네임 속성값 패스wd죠. 자, 패스w 객체 여기 찾았죠. 자, 요 패스워드 객체 입력 상자 객체의 밸류 속성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id 값 입력된 값과 비밀번호 입력 값을 요런 형태의 코드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코드에서. 일단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비교 연산자라든지 그죠? 이 값을 이용해서 뭐 수식을 실행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예. 자, 그래서 요 코드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다 실행되는 코드들입니다. 같이 소스 같이 볼 거고요. 자, 유선 검사 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자, 기본 유선 검사는 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유선 검사라는 게 있고 데이터 형식 유선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 유선 검사는 자, 홈페이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의 존재 유무를 검사한다. 요게 이제 기본 유선 검사다. 홈페이지에 값이 있나 없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유선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이 특정 패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다.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정규 표현식 쓰네. 그렇죠. 언어마다 정규 표현식 패턴을 검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유선 검사가 있고 데이터 형식 유선 검사 두 가지가 있다. 자, 기본 유선 검사에서 자,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입력 항목에 입력한 데이터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 길이, 숫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고, 자, 홈페이지에 입력 데이터 길이를 자, 확인해서 데이터 유무를 검증하는 것은 기본 유선 검사. 기본 유선 검사 아까 뭐 값이 있나 없나 이것도 되고요. 데이터 길이, 자, 숫자 등 자, 기본적인 것이 맞는지 검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데이터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 기본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고 데이터 유무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있나 없나는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입력 양식이 있는데 특정 입력 양식에 값을 입력했나 안 했나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함수로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되지 않았다고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HTML5에서 제공되죠. HTML5에 required 속성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요런 것도 이제 알아 놓으셔야 되죠. 자, required 쓰지 않고 좀 복잡하게 도망가 또 여러 단계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요 입력 데이터 유무 검사는 요 보면 다큐멘트.폼 폼 이름.점 입력 양식.점 밸류 해서 넣는 했죠. 요게 자, 우리 if 조건식 있죠. if 조건식 안에 이렇게 다큐멘트.폼 폼 이름.점 입력 양식 이름.점 밸류 하면 요 자리에 요 입력 양식 안에 있는 값이 딱 리턴이 됩니다. 그죠? 가져와요. 접근해서 요 값이 자, 넣는 뭐예요? if에서 같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빈 따옴표 있으면 비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빈 따옴표는 비어 있냐 입력 양식에 값을 입력하지 않고 비워뒀냐라고 물어볼 때 if 조건식에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빈 따옴표 이런 표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여기 소스 코드 요런 빠져 있는데
뭐 폼에다가 온클릭 이벤트 핸들 사용해서 체크 폼 요 함수 이렇게 호출하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유선 검사.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전송 누르면 자,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 때문에 자, 체크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자, 위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 자바스크립트 함수. 그래서 스크립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자, 여기 이제 폼에 보시면은 자, 체크 로그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체크 로그인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베리어블 바, 자, 폼은 다큐먼트.점 로그인 폼. 요거 이제 다큐먼트 객체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로그인 폼. 요 폼 객체입니다. 폼 객체 이름이 로그인 폼이죠. 폼 객체를 요 우리 자바로 따지면 폼 F4 RM이라는 참조 변수에 폼 객체를 할당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요 폼이라는 참조 변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자바를 다 아니까 제가 참조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참조 변수 개념 모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못 합니다. 이 다큐먼트 로그인 폼 .id 밸류에 길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좀 짧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폼 객체를 이렇게 참조 변수 넣어놓고 요 변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폼이라는 건 뭐예요? 다큐먼트 로그인 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다큐먼트 객체 아래에 있는 로그인 폼의 id 아래에 있는 id 입력상자죠. 밸류 값을 가져와서 자, 빈 문자로 갔냐 이거 뭐예요? 비어 있냐 입력하지 않았냐 데이터 값을 입력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추르면 자 alert 해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alert은 alert 그 경보 창을 출력해 줍니다. 보통 이제 메시지를 작은 창에 이렇게 출력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id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탁 뜹니다. 그래서 id 입력 안 한 상태에서 전송 버튼 누르면 id를 입력해 주세요 탁 뜨고요. 자, 그 다음에 폼. 자, 폼 객체죠. 폼.id.focus라는 메소드를 실행하죠. 자, 요 폼 객체 아래에 id는 뭐예요? id 입력 상자, 텍스트 입력 상자 객체죠. 요 객체에 자, focus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커서가 id 입력 상자 안으로 탁 들어가서 깜빡깜빡거립니다. 요 포커스, 요 폼.id.focus 하게 되면 요 id 입력 상자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우스 갖다 놓고 클릭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요 이제 if 자, 비어 있으면 이걸 실행하고 자, 리턴 뭐 합니까? false죠. 자, 리턴은 함수 호출을 했는데 리턴문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자, 근데 어떤 값을 가져갑니까? false 값을 가지고 가죠. 만약에 submit 버튼을 이렇게 눌렀는데 버튼을 이렇게 타입해서 이렇게 눌렀는데 false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false 값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 밑에 보시면 이게 submit 버튼이 아니다. 그죠? 그냥 기능 없는 버튼에다가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 전송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그냥 온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상에서 체크 로그인 호출하고 자, 아이디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서 비어 있으면은 리턴 폴스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아이디를 이제 입력해 달라고 메시지 뜨고 커서 갖다 놓고 리턴 폴스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자, else if 자, 댕글링 if 자, else if 자, 한번 더 조건을 주죠. 자, 폼 객체의 패스워드의 밸류 값이 또 비어 있으면 자, 요건 이제 패스워드 입력란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서밋을 했으면 또 alert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뜨고 창이 뜨고 확인 버튼 누르면 폼.password.focus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요 폼 객체 아래에 있는 passwd가 패스워드 입력 상자죠. 요 객체에 focus라는 메소드 실행하게 되면 커서가 여기에 탁 깜빡깜빡거립니다. 그 다음에 리턴 펄스 해줬죠. 그죠? 자, 일단은 요 if와 else if는요 유선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입력 폼에 오류가 유효하지 않은 어떤 이제 값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리턴 펄스로 이렇게 던지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if 블락이든 아래에 있는 else if 블락이든 실행이 되면
함수가 일단 호출이 됐죠. 호출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실행 안 하고 되돌아갑니다. 그죠? 되돌아가는데 만약에 자 여기 if 조건도 예, 자 빈 갈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죠? 펄스가 되고 또 패스워드도 비어 있느냐 입력하지 않았느냐 해도 또 펄스예요.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if else는 건너뜁니다. 그죠? if else 블록은 건너뛰게 됐습니다. 그죠? 자 어떤 값을 다 입력을 했다. id에도 입력했고 패스워드에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if else는 예, 요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뛰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폼이 나옵니다. 폼이에요. 폼 객체죠. 폼 객체에 자, 점 submit 소갈로 열고 닫고 이 뭐예요? 메소드죠. 여러분들이 submit 버튼을 폼에다가 넣어 놓고요. 클릭 눌렀을 때 submit이라는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버튼은 submit 버튼 아닙니다. 기능 없는 버튼이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상에서 이 폼 객체에 subm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submit 동작이 일어납니다. 꼭 우리가 submit 버튼을 눌러서 이때까지 그 submit 버튼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눌러서 submit 실행시키듯이 요 객체 폼 객체 점 submit 메소드 실행하면 submit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요 폼 태그에 요 액션 보시면 액션이 validation 02 언더바 process.jsp죠. 그래서 이 submit이 되려면 여기 폼 안에는 submit 버튼이 없어요. 잘 보시면 없지만 유선 검사해서 통과하면 submit이 돼요. 왜 되느냐? 요 코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폼.submit 메소드 요거 때문에 submit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 다 들었어요. 이걸 잘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페이지 submit이 되면 예, 폼에서 던진 값들을 자,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UTF 빼기 8 요건 이제 한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예, 요거 이제 ID 값 바뀌어서 request.get parameter ID 자, request.get parameter passwd 해서 요청 파라미터 값을 예, 자바 지역 변수 id와 passwd 똑같이 요청 파라미터 이름하고 동일하게 줬죠. 저장하고 예, 요걸 이제 expression 태그 예, 표현문 태그 사용해서 여기 id 값과 패스워드 값을 예, 요 제목과 함께 출력을 해 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폼 페이지고요. 예, 자바스크립트로 유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폼 페이지입니다.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들어가 있지만 실제 이제 이게 로그인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입력되어 있느냐, 패스워드가 입력되느냐, 입력 안 됐으면 서밋하지 않고 다시 입력하라고 이렇게 띄워주고요. 입력이 됐으면 자, 여기 이제 서버 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탁 서밋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페이지에서는 자기 할 일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길이 확인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 입력란에 값을 자, 비워놨냐, 입력하지 않고 비워놨냐를 체크하는 유선 검사 코드고요. 요거는 그 글자 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입력란에 입력된 글자 수를 카운트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 수인지를 확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 수면은 서밋 해주고 내가 원하는 글자 수가 아니면 다시 입력하세요. 다 이렇게 예, 해주겠죠. 몇 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예. 그래서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과 같은 입력 데이터의 제한 길이를 검사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뭐 아이디는 뭐 몇 자리로 해주세요. 패스워드는 몇 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회원 가입할 때 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입력 데이터의 조건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4자에서 12자 이내로 예, 영어와 숫자를 혼합해서 입력해라. 이렇게 유선 검사할 때 영어하고 숫자하고 혼합되어 있나 이것도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문자는 숫자로 시작됐는지도 예,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비밀번호를 4자에서 12자 조건이 여러 가지죠. 자, 일단 10자에서 12자 사이에 와야 되고 이 비밀번호는 영어하고 숫자를 혼합해서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밀번호의 첫 번째 글자는 숫자로 시작해야 된다. 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여기 다시 예, 반대로 없음이죠, 그죠? 첫 문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음. 첫 글자는 패스워드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아래쪽에는 다큐먼트.폼 이름.점 입력 양식점. 예, 아까 id나 passwd가 되겠죠. 예, 요 네임 속성 준 거. 그다음에 value.length 하면요. 요 입력 상자 안에 있는 글자 개수가 요 length 속성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입력 상자에 글자 넣고요. 버튼 탁 눌러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글자 개수 카운트 해 가지고요. 화면에 딱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건문만 달아주면 되죠. 예.